안녕. 안녕하세요. 범준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Wants to be safe, never letting go of your hand. I fell into your fate. This is where I will stay. But I got you, babe, and it's all good. Little did I know that you'd be a 10 out of 10. But I got you, babe, and it's all good. Little did I know that you'd be a 10 out of 10. 동환이 안녕. Still wearing all my clothes. 안녕하세요. 뭐냐? It doesn't even matter, 'cause you're all I need when the rest of the 동현이 안녕. world is on fire. It doesn't even matter. 동현스. 안녕하세요. 그래. 어디 보자. 자,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잠깐만. Wearing all my clothes, even if they're all inside. 자, 어느 정도 왔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한다고 했었냐면은 2인 1조로 그거 한다고 했었죠? 코로나 관련된 잡지 만들기 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2인 1조로 해주실 거를 당부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2인 1조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요. 죽을라고 아주 그냥. 이놈들 보소. 이제 한 98% 됐어요. 선생님, 저 혼자예요, 쌤. 저 어디로 가요? 오, 그 혼자. 그래? 우리 윤지 정도면 혼자도 되겠지? 절 너무 빌리브하지 마세요. 아니야. 야, 애들을 믿어야지. 누굴 믿겠니, 내가. 그치? 이 정도면 믿고 쓰는 신윤지 아님? 어디다 써요, 저? 아니, 어디다 쓴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잠깐만, 승우 왔으니까 승우도 출첵을 하고. 경연이 오고. 예, 지금, 홍건이하고 경규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2인 1조로 해서 코로나 관련 잡지 만들기 한다고 했어요. 잠깐, 그러니까 대충 소개만 해드릴게요. 일단 진도 나가기 전에 대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똑같아요. 1학기 때 그거 만들기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3D 펜 갖다가 여러분 3D 펜으로 만든 거 설명하는 활동 했었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문서 중에서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예를 들어 이렇게 공유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한테 2인 1조씩 제가 그 페이지를 할당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뭐 코로나에 대하여 거나 뭐 퍼큐 먹엉, 두번 먹엉 막 이런 식으로 뭐 잡지를 만들면 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 원하는 거 컴퓨터에서 업로드해도 그거 아니면 웹에서 검색을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넣고 싶은 게 코로나 아니면은 코비드 19 이렇게 보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구글 문서의 장점은요,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은 저작권에 위촉되지 않는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미지들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마음껏 써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요거를 선택을 했다. 자, 그럼 여기 보이시죠? 삽입 눌러보세요. 자, 이미지 만드는 중 이러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그쵸? 그리고 이 녀석을 가운데로 오고 싶다 그러면은 가운데 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체를 뭐 바꿔도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진지하게 막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늘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시뻘건색으로 뭐 만들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뭐 설명을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뭐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조직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쓸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로서 뭐 사스, 메르스와 같이 코로나 개로 묶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샬라샬라 뭐 어떻게 뭐 어디서 왔는지 뭐 감염 경로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쓸 수가 있겠죠. 예, 누가 방금 여기다가 마우스 그었었는데, 그지? 자, 이렇게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자료를 잡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의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하고 글만 넣는 게 아니에요. 자, 뭘 넣을 수도 있냐면은 이 표도 이렇게 해가지고 표도 넣을 수도 있고요. 표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를 넣을 수도 있냐면은 뭐 그리기, 새 그림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려도 되고 특수 문자 넣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인터넷 자료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만드는 이런 온라인 도서의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링크 이게 되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링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좀 담기 힘든 정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정보가 참 좋은데 요약해서 넣을 수도 있긴 해. 근데 요약해서 넣기에는 너무 길다라던가 아니면은 이거 전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달아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링크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주소를 달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외국의 무슨 홈페이지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를 한다고 했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봤을 때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미지 삽입하고 글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표도 넣을 수도 있고 하이퍼링크를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신에 영상 넣을 수도 있겠죠. 동영상.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자료 삽입 같은 거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는 활동을 제가 계획을 한 건데 자, 2인 1조가 혹시 되어 있다. 2인 1조. 저희요. 저희라고 하면 누구죠? 여자애들은 돼 있어요. 여자애들은 돼 있어요? 예. 어디 보자. 그럼 남자아이들이 안 돼 있다라는 건데. 허허허. 남자애들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그러면은 혼자서 2명치의 분량을 다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실래요? 아니면 다른 3명에 들어가실래요? 3명에 들어갈래요. 3명에 들어갈래요? 근데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요런 자료가요. 기본 3페이지 나와야 됩니다. 기본 3페이지예요. 근데 3명조가 되면요. 기본 값이 4페이지입니다. 그럼 혼자 할게요. 근데 혼자 하면은 3페이지. 그럼. 괜찮아요? 혼자면 이번 3페이지. 시간만 하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 시간 아니고요. 지금 조가 안 정해진 놈들도 있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진도를 아예 맞춰버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 니네가 온라인 공개 수업반으로 당첨되셨거든요. 저희 온라인 공개 수업 아직도 해요? 원래 정확히는요. 공개 수업이 매달 있어요. 매달 헐. 있는데 근데 이제 너희가 너무 에이스잖아. 너네가 알다시피 그죠? 네. 내가 에이스인 관계로 너희 반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에는 뭐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 갖다가 조별로 좀 그러니까 조별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좋네요. 조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제가 들어가고 싶은 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예, 원하는 대로. 네. 근데 그 조에도 거절권이 있어요. 자, 신윤지 영입하시겠습니까? 이랬을 때 싫어! 막 이러면은 네, 탈락. 너한테 총 2번의 기회가 있어. 윤지가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진도를 지금 나가볼 거예요. 진도를 나갔다가 만약에 다 나갔다. 그러면은 수행평가 좀 더 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은 진도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도 어디까지 나간지 한번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조편성에 대해서는 수업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하셨죠, 여러분들?
쌤, 이거 조편성이요. 예. 그냥 각자 하는 거예요? 네, 2인 1조예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 매칭이 안 된다 끝까지 그러면 제가 강제 배정할 거예요. 네. 네. 자, 일단은 진도 나가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175쪽까지 나갔죠? 어? 잠시만요. 네. 저희 그거 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 뭐지? 건성천이까지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무슨 천이죠? 습성천이? 음. 습성천이는 음. 딱히 그럼 가볍게. 그- 네, 네, 가볍게 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천이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이 한번 펴보세요, 친구들. 자, 화면은 보이시죠? 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천이라는 것은 군집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군집이 영원할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물이 살아가면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물상이 변화를 할 거다. 근데 또 그게 계속 변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변하다가 언젠가는 종착지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천이었죠. 그런데 이 천이라는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횟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몇 차 시작이 몇 차냐에 따라 달립니다. 첫 번째는 이전엔 생물 같은 게 1도 없었어. 1차 천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1차 천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에 생물이 있었던 적이 있어. 이러면 이게 2차 천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1차 천이가 두 가지로 나뉘었죠. 여러분들이 저번에 배웠던 건성천이 그리고 습성천이가 있습니다. 자, 1차 천이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불모지, 그야말로 화산으로 활성화된 곳이거나 아니면은 해빙 때문에 해빙이라는 게 얼음 빙하가 녹는 거죠. 빙하가 녹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산에 있는 높은 빙하들 있잖아요. 그게 녹으면서 모두 다 쓸어가 버린 케이스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래서 화산과 해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나왔다시피 아무것도 1도 없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는 나무 같은 생물이 1도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으류란 친구가 정착을 시작한다고 했었죠. 지으류. 생물이라기보다는 공생체, 공생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류하고 버섯이 같이 살고 있는 애인데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예요. 난 너한테 광합성 양분을 줄게. 그러면 나는 너한테 호호 습기를 줄게. 그래가지고 둘이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 살을 끓기 시작을 해요. 먹을 게 없는데 얘는 광합성을 주고요. 그리고 돌덩이만 있으니까 물기가 없는데 얘는 촉촉 이렇게 습기를 줘요. 그러면은 둘이 같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바위가 조금씩 화학물질에 의해서 녹아내려요. 화학물질에 의해서 녹아내리면서 조금 일종의 흙이 됩니다. 이렇게 흙이 되면서 이제 이끼 같은 애들도 자리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생물 변화 중에 얘가 스타트를 끊는다고 해서 지유류를 개척자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오니어, 개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야말로 토양이라는 게 흙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끼가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끼 하다가 이제 슬슬 풀떼기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원이 등장을 하죠. 초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원이 등장을 하다가 이제 키 작은 나무인 관목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여기까지는 뭐 키 순서로 외우시면은 충분히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세 개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양수하고 음수 중에 뭐가 먼저 오느냐 요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양수부터 온다고 했었죠. 양수는 밝은 양지, 음수는 약한 음지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양수림부터 오냐? 양수는 강한 빛에서 자란다고 했었죠. 근데 이런 관목 같은 키 작은 나무는 아직 많은 빛을 가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빛을 받아서 아주 잘 자라는, 빠르게 자라는 친구들을 양수 같은 애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 자라요. 빛도 많이 필요한 애들이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소나무나 전나무 또는 여러분들 우리의 고장인 가평의 잣나무 있죠? 그런 애들이 막 자라나요. 그런데 이렇게 된 동안에 음수림이 아주 음침하게 이렇게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음침하게 자랄 수 있느냐? 아무리 양수가 이렇게 자라서 바닥을 가린다고 해도 음수의 경우에는 약한 빛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음수는 밑에서 충분히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납니다. 자,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슬슬 양수를 음수가 따라잡기 시작을 해요. 양수가 먼저 쫙쫙 자랐는데 음수가 야금야금 자라다 보니까 어느새 양수를 따라잡아요. 그리고 양수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양수가 서로가 서로를 가리게 된다고 했었죠. 양수림은 빛을 많이 필요로 해요. 빨리 자라는 만큼. 그런데 빨리 자라는 만큼 서로가 자라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려버려. 서로가 서로를 가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제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이에 음수는 계속 음수하고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양수를 제압해버립니다. 음수가. 왜냐하면 음수는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니까 얘네들이 자라나면서 점차 양수를 가려버려요. 근데 양수는 빨리 잘 자란다는 특징이 있지만 얘네들은 강한 빛이 있어야지 그게 작용이 가능해요. 그런 속도가. 근데 가려진다? 그럼 양수는 잘 못 자라죠. 그래서 나중에는 음수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상태를 클라이맥스, 극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성천이 결과 양수, 음수를 거쳐서 극상에 도달하더라. 그래서 극상 상태가 음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수림.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잎이 넓은 애들 웬만하면 걔네들이 다 음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수는 잎이 되게 촘촘해요. 바늘 같은 애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본 거는 건조한 데서 시작을 했다고 해서 건성천입니다. 근데 건조한 게 있으면 습한 것도 있겠죠. 자,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나뉜다고 했었죠. 건성천이와 습성천이 있습니다. 습성천이의 경우에는 자, 어떤 케이스냐? 자, 이런 케이스예요. 습성천이. 자, 아까 전에는 불모지, 그러니까 화산 덩어리나 해빙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던 호수에 물이 찬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호수에 물이 차버렸는데 자, 물이 찬다고 처음부터 생물이 있었던 게 아니겠죠? 물이 이렇게 물물물해요. 그런데 양분이 적어요. 빈곤합니다. 그래서 빈영양호라고 부르게 돼요. 빈영양호. 그리고 반면에 이제 양분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부하다. 부영양호가 되겠습니다. 부해져요. 부영양호. 그래서 슬슬 영양염류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뭔가 양분이 쌓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흘러와요. 유입이 되면서 점차 바닥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양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끼 같은 애들이 다가와요. 근데 이 신기한 게 주변에서 양분들이 흘러오면서 이끼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점차 물의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면서 이렇게 쌓여요.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초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물이 안 남아요. 근데 이 초원 다음에는 어디서 많이 본 순서죠? 건성천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습성천이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가볍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앞에 빈영양호, 부영양호, 이끼류까지는 또 다르지만은 초원부터는 건성천이와 동일한 순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키 작은 나무, 양수, 혼합, 음수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극상에 이르는 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몇 차 천이었냐면은 1차 천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1차 천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1차 천이. 자, 근데 1차 천이가 있으면 몇 차도 2차도 있겠죠? 자, 2차 천이는 한마디 그러니까 1차 천이는 이런 게 없었는데 2차 천이 이제 이전에 생물이 있던 적이 있어. 대표적인 게 산불 같은 경우예요. 자, 그 밑에 다시 옆에 페이지 보시면 자, 2차 천이는 버려진 경작지나 자, 경작지면 뭐야? 농사 지은 곳이죠. 근데 농사도 매년 짓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양분이 다 했네. 그럼 옮겨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옮겨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건 반대로 생각하자면 예전에 경작을 했던 적, 생물이 살았던 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불 나거나 산사태, 흙이 막 덮여왔지만은 다시 생각해보면 이전에 생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토양 내에 어떤 애들이 있어요? 종자나 식물 뿌리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씨앗이 어떻게 돼요? 다시 자라나는 거고요. 식물 뿌리. 참고로 식물 중에 뿌리만 있어도 원래대로 복구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막 지으류, 이끼 막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겠죠? 대부분 있던 생물인데 참고로 키가 좀 작았던 식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본이나 관목부터 시작을 해요. 초본이나 관목같이 조금 풀떼기로보다 아니면은 좀 키 작은 나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몇 차 천이? 2차 천입니다.
그래서 2차 천이의 경우에는 뭐 1차 천이처럼 뭐 빈영양호 아니면은 척박한 땅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초원이나 관목림에서 시작을 해요. 초원이나 관목림. 여러분들이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요. 산불 났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번 해에 났던 호주 산불 아세요? 호주? 여기 네. 작년이었나? 아마 그럴걸요? 호주 산불의 경우에는 지금도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요. 지금 실제로 많은 풀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예, 실제로 많은 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종자나 식물 뿌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떼기가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성천이하고 습성천이, 근데 얘네가 묶여서 1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얘네가 2차 천이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 그리고 참고로 1차 천이든 1차 천이든 2차 천이든 자 결국에 끝은 극상으로 갈 건데 다 무슨 림으로 끝난다? 음수림이요. 예, 음수림으로 끝난다. 예, 음수림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천이의 내용이었는데요. 자, 질문 있으실까요? 자, 질문이 없다면은 이게 줌이 유튜브보다 딱 편한 게 하나가 있어요. 딜레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있고 내가 한 5초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 근데 요 줌의 경우에는 뭐 물어보면 답이 있어도 없어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예, 공부를 잘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뭐긴 뭐야 문제 나왔으니까죠, 그렇죠? 네, 네. 저번에 배웠을 때는 종 내에서, 그러니까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었는데요. 이거는 지난번과 다르게 이제 개체군 간에입니다. 개체군 간, 즉 종 A 대 종 B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종들 간의 싸움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근데 종 내에서의 경쟁의 경우에는 다 같이 잘 살아가는데 조금 목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종 간의 상호작용은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 볼게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종 간에 싸우는 종간 경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나눈다 해서 분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살아, 공세. 근데 기생이 조금 다르죠. 같이 사는 건 맞는데 기생은 하나가 딴 쪽에 피해를 입히면서 사는 게 기생이죠. 그 다음에 포식, 피식과 같은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자, 근데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밸런스, 환경의 밸런스가 맞는 건데요. 자, 어떤 작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 간의 경쟁이요. 종 간의 경쟁.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보세요. 자, 둘이 환경 요구 조건이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비슷한 놈들이에요. 비슷한 걸 먹고 살면은 아무래도 자원을 차지할 때 경쟁이 발생하겠죠. 맞짱 떠야지, 그치? 둘 다 같이 먹어야 돼. 일단 둘 다 비슷한 걸 먹어야 되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한쪽이 절멸하고 한쪽이 우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경쟁 베타 원리라고 말을 얘기합니다. 다시 환경 요구 조건이 비슷한 두 종이 서로 싸워요. 싸우는데 이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딴 종은 절멸해 버리고 한쪽이 우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쟁 베타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바로 예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집신벌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집신벌레고 애기 집신벌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 왼쪽에는 두 종을 따로 배양할 때요. 자, 따로 배양했을 때는 지네들이 알아서 잘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무슨 자형 곡선이에요? 지금 요거? J자예요, S자예요? S요. S자형이죠? 자, 왜일까요? 실제 생활에서 먹이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유, 왠지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S자형 곡선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따로 살 때는 어쨌든 지네에 맞게 환경 수용력이 있었어요. 잘 살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함께 살 때입니다. 함께 배양할 때. 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괜찮아요. 어떻게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개체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싸워야 되는 게 커지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까지도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애기 지신벌레가 보세요. 왼쪽에선 여기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비교적 덜 도달하죠. 그리고 신기한 게 미안하다요. 신기하다기보다는 아이고 애기하고 그냥 지신벌레 중에 얘는 거의 어떻게 돼요? 지금 줄어들다 못해 절멸해 버리죠. 네. 얘는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얘만 생존했어요. 자, 애기 지신벌레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무슨 원리? 경쟁 베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하다 못해 베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밀어내는 걸 의미하죠. 베타적이다, 남을 밀어낸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 베타 원리가 이렇게 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러한 생장 곡선 그래프가 나와요. 둘이 따로 살았을 때는 잘 살다가 같이 살 때는 심지어 싸우다 못해 한쪽이 절멸해 버린다. 그럼 요거 두 개의 관계를 경쟁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면 무조건 싸우냐? 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분서도 있긴 합니다. 자, 둘이 비슷한 걸 가지고 싸우면요, 타협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본능적으로 장소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 세 분서인데요. 같은 나무를 두고 싸우느니, 그럼 같은 나무에서 사는 건 둘째 치고, 난 높이서 살게, 넌 중간 높이, 넌 밑에 높이에서 살아. 아니면은 난 낮에 올게, 넌 밤에 와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자원을 좀 분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서하고 경쟁 중에는 분서는 좀 버려도 되고요. 경쟁을 좀 더 보시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강 경쟁을 좀 더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서가 끝나면은 이제 공생 나옵니다. 공생. 자, 공생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짠. 자, 공생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둘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것도 좀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한쪽은 이득을 얻는데 다른 한쪽은 잃는 것도 얻는 것도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한쪽만 이익 본다고 해서 편리 공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개 다 모두 개이덕 이러면서 사는 상리 공생이 있습니다. 자, 공생하면 무조건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되게 흔히 알고 있는 상리 공생 얘기를 먼저 볼게요. 자, 그림에서 요거 니모죠, 니모. 니모가 말미잘애랑 같이 사네요. 참고로 말미잘의 경우에는 독을 갖고 있는 촉수가 있다 보니까 니모의 천적을 보호해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니모의 경우에는 말미잘이 먹고 남은 찌꺼기 이 닦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미잘은 니모한테 보호를 해주고 쉘터를 마련해주고 니모는 말미잘한테 뭐시기야 청소해주죠. 서로가 서로 이득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득 본다고 해서 상리공생인데, 자, 상리공생의 얘는 이거 말고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있어요. 악어하고 악어새. 자, 악어는 악어새한테 먹이를 제공해주고요.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는 반대로 악어의 입을 찌꺼기를 청소해주죠. 그러면 치아 건강, 20세, 80세까지 쓸 수 있는 거, 그쵸? 치아 건강을 보호해주니까 악어하고 악어새는 둘 다 이득 본다고 해서 상리공생 관계가 됩니다. 자, 근데 그럼 편리공생은 어떤 관계냐? 자, 얘 나와 있죠? 거북거북이. 거북이하고 빨판상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어가 어디 있냐? 자, 이 친구예요. 자, 이 친구 보시면, 자, 빨판상어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빨판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보잖아요. 자,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빨판이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게 빨판인데요. 그래가지고 빨판을 거북이 배에다가 딱 대요. 딱 붙이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헤엄을 치려면 헤엄 쳐야 되잖아요. 지느러미로. 그런데 거북이 배에 딱 붙어 있으면은 거북이가 거북거북하고 옮기면 그냥 얘는 알아서 따라가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옮겨지죠. 알아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동에 비축해둔 에너지가 있으니까 사냥할 때 쉽겠죠. 사냥을 하고 다시 거북이 빨판에 들러붙고요. 그런데 거북이는 굳이 얻는 것도 없어요. 근데 딱히 잃는 것도 없습니다. 얘가 매달리니까 에너지 많이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요.
빨판 상어가 들러붙어 있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까지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히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는데 이러한 관계를 한쪽만 이득 본다 해서 편리공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좋게 말한 게 공생이었고 이제 이런 기생충, 기생 있죠? 자, 기생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쪽은 이득을 보는데요. 반면에 그냥 이득만 보면 되는데 남을 해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이 친구 있죠? 어때요? 강아지 귀엽네요. 귀여운데 얘 붙어 사는 벼룩이가 있죠? 얘는 그냥 피만 빨면 되는데 피만 빨아먹는 게 아니라 각종 무슨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숙주에 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기생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기생충이란 영화 야, 영화 기생충이 19세냐? 아니요. 아, 아니었죠? 15세였죠? 네. 대충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영화도 뭐라고 해요? 뭐 기생하면서 소위 말하는 피해를 준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풀어 나가는데, 네,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뭔가 기분이 되게 묘해지는 영화예요. 뭔가 찜찜한. 네, 해석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식과 피식 관계가 있습니다. 포식, 피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기적 변동할 때 배웠었죠? 주기적 변동할 때 배웠던 친구입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잡아먹는 친구를 포식자, 먹이가 되는 친구를 피식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건 먹고 먹히는 거 이 친구들이 있죠? 스라소니하고 눈신토끼. 그래서 종간의 상호작용은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관계, 그 다음에 공생, 기생, 포식, 피식. 근데 공생도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받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기 보겠습니다. 생각해보기. 자, 생각해보기 보시면요. 자, 요거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그러니까 경쟁, 기생, 공생의 그런 이득 관계를 좀 표로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볼게요. 자, 먼저 자, 경쟁의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습니다. 경쟁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둘이 이득을 얻으면 플러스, 손해를 입으면 마이너스, 그리고 이득도 손해도 없으면 제로인데요. 지금 볼게요. 자, 경쟁의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둘이 둘한테 모두 다 손해예요. 그죠? 둘이 둘한테 모두 다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자, 왜냐면 서로가 없었으면 더 많이 잘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 때문에 잘 못 자라고 심지어 한쪽은 절멸해 버리죠. 그러기 때문에 둘의 이득 관계는 둘 다 마이너스로 정리가 됩니다. 경쟁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 보세요. 자, 한쪽은 이득을 얻는데 한쪽은 딱히 잃는 것도 없는 것도 없다. 예린아. 네. 자, 이거 무슨 관계일까요? 편리공생. 굿자. 편리공생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둘 다 이득을 얻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둘 다 이득을 얻는다. 쌍리공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기생, 지금 보시면 알아요. 한쪽 이득 보는데 이득만 보면 좋은데 해까지 입히는 게 있어요. 기생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쪽은 이득을 얻는데 반면에 다른 쪽은 해를 입는다. 경쟁, 이거 어떻게 보면 기생인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자,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나온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같이 그렇게 굳이 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기생이면 보세요. 얘가 기생이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 중에 숙주는 누구일까요? 숙주는 A하고 B 중에 A요. A가 숙주가 되겠죠. 참고로. 그리고 이득을 얻는 놈이 기생충이 되겠죠. 그럼 포식 피식을 보면 자, 플러스 되는 건 포식자일까요? 피식자일까요? 포식자예요. 포식자. 먹는 놈이 이득을 얻겠죠. 먹힌 놈은 손해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어느 게 숙주고 기생충이고 어느 게 포식자 피식자인지는 저런 정도로 구별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얘들아, 그러면 요거 천이랑 관련지어서 물어볼게. 자, 지유류 기억나십니까? 지유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지유류 뭐냐면은 조류하고 버섯이 서로 공생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개척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얘네 두 개는 서로 다른 종이잖아요? 자, 어떤 관계일까요? 경쟁, 기생, 공생 막 이런 거죠. 공생이요. 공생이죠. 근데 둘 다 이득을 보네? 상리공생. 쌍리공생이 되겠죠. 네. 상리공생 맞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물 간의 관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의 경우에는 밑에는 그랬구나 라고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방영국법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수업 끝나고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한다고 했었어요. 요거는 그냥 시험 끝나고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육상군집.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3번, 4번 위주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천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안정된 상태. 자, 영어로는 클라이맥스라고 했었죠. 두 글자로. 네. 극상. 근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림. 음수림. 음수림이요. 굿. 자,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 5가지 쓰래요. 자, 첫 번째는 싸워요, 맞짱 떠. 경쟁. 경쟁. 같이 살아요. 공생이요. 피 빨아먹어요. 기생. 기생이요. 그 다음에 먹고 먹혀요. 호식. 포식과 피식, 피식과 포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소를 나눠 산대요. 분서. 분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분서보다도 앞에 있는 요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기를 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피셜 시험 범위는 끝났어요. 예. 우와, 예. 와우. 와우.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인용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 풀어보세요. 203쪽에서 1, 2, 3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서는 뭐랄까 5, 6, 7, 8 204쪽에서 5, 6, 7, 8 풀어보시고요. 자, 시험 범위는 끝났습니다. 후후후. 와. 예, 자, 지필고사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행평가 한다고 했었는데, 자, 수행평가는 여러분들 오픈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매체로 활용해서 자,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아니라 줌으로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별로 제가 소회의실을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회의실로 분배해야지 서로가 회의하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얘기하자면 누가 누구랑 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누구랑 누구가 조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잠깐만. 그럼 다시 화면 공유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제가 누구와 누가 조인지 자,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채팅 주신 대로 채팅을 주신 분에 의하면은 자, 경연이하고 종환이 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지 어떻게 해요? 독고다이예요? 팀이에요? 나혜랑 동현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자, 나의 동현이는 윤지를 받아줍니까? 아닙니까? 받아줍니다. 받아줍니까? 네. 강동현, 너는 얘 받아줘, 안 받아줘?
아, 봤죠? 아, 맞습니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친구들 기본 페이지 3페이지라고 했는데 여긴 기본 4페이지입니다. 그건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유승일 씨, 이승호 씨. 네, 낙타가 야, 너무 하고 싶. 야, 수호. 자, 이러면 우리 수호 자동적으로 네. 누구랑 잠깐. 범준이하고 홍건인데. 야, 그럼 너 누구랑 하냐? 수호. 딱 한 명 저 아직 안 남았는데. 전 안 정했는데. 저 아무랑 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 그럼 경규야. 경규찡. 예, 얘, 너 수호랑 조다. 네, 너 뭐 하는지는 알고 있지? 예. 얘 예. 뭐 하는데? 과학 수행평가요. 과학수행평가로 뭐 하는데? 점수 받아야죠. 몰라요. 좋아.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았어. 예. 자,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럼 제가 요 친구들별로 페이지를 할당을 할 건데요. 웬만하면 PC 접속하실 수 있으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형제자매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해도 되는데, 핸드폰으로 하면 글쎄요,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형제자매가 있다, 그러면은, 수행평가를 무기로 쫓아내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네, 그러면 이거 그러면은 기영님 순이니까 예린님부터 받을게, 질문. 네. 네, 그럼 이거 수행평가 코로나 관련된 거 아무거나 잡지로 만들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로나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면 돼요. 근데 코로나에 대해서 소개한 게 소재는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정형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뭐 코로나19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뭐 여러분이 배운 거랑 관련 짓자면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지금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잘 안 만들어지죠?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은 찾아도 좋겠죠. 그 다음에 뭐 기타 감염자 증상이라던가 뭐였더라? 뭐 감염 뭐 변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감염자 그래프가 있잖아. 신문 같은데 보면 감염자 변화 그래프 있죠? 네. 아니면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변화. 원래 처음엔 몇 단계였죠? 1단계. 1단계. 처음에 나누는 단계 개수가 3개. 3개였죠. 근데 3단계. 지금은 세분화되었죠? 네. 네. 그러면 단계별로 뭐 어떤 경우에 2단계가 발동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 단계별로 그러면 어떤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넣을 수 있다면 좋겠죠? 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사전에 모의해 오셔도 좋습니다. 뭘 넣을지 정도는 여러분들끼리 미리 상의해 오셔도 돼요. 그런데 네. 단 편집은 수업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문서 제가 접속 기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수행평가 이외의 시간에 접속을 하면은 제가 경고를 주다가 감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넣을 자료 정도는 미리 논의를 해 오셔도 좋은데요. 편집은 수업 시간에만 용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잡지를 하고 나서 또 뭐 할 거냐면 서로에 대해서 그 댓글 달기 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댓글 단 다음에 마치 너네 연예인들 댓글 읽어보기 시간 있죠? 그런 네. 것처럼 그 댓글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금요일에 공개 수업 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윤지 질문 받을게요. 선생님, 178쪽에요. 예. 경쟁에서 둘 다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포식과 피식 관계가 돼요? 178쪽이요? 어디 위에 있죠? 이거 그래프요. 위에 그래프? 네, 얘요. 얘 표요. 표에 둘 다 경쟁에서 둘 다 피해를 입잖아요. 근데 왜 포식과 피식이에요? 그럼 포식자는 이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요거 경쟁 맞고, 그지? 네. 이거 포식 피식 맞지? 네. 근데 왜죠? 왜 두 개가 헷갈리죠? 아, 그러니까요. 포식자는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 둘이 경쟁을 하면 포식자가 이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예일 때 따로, 그다음에 예일 때 따로인 거예요. 아예
다 그 종류마다 다른 개체군이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경우의 수가 다 다른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둘이 다 마이너스면 무슨 관계에게, 하나 플러스 제로는 무슨 관계에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 네. 가능하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없어요. 종이 마침 치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녹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녹화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바이바이. 쌤, 예. 시험 범위 어디서부터예요? 이놈식 어딜까? 왜요? 예? 인체 방어작용하고 네, 인체 방어작용은 다 들어간다. 네. 그 다음에 이거 4단원 이거 생태계 있잖아. 5단원인가 생태계와 상호작용. 네. 여기는 178쪽까지만. 잠시만요. 자. 근데 그 5단원에서 빠지는 페이지 있다고 했어. 많이 안 봐도 되는 페이지. 자, 171하고 네, 172하고 네. 173은 안 봐도 돼. 오케이. 1, 2, 3은 안 봐도 돼. 그 앞에 뭐라 말씀하셨죠? 뭐? 맨 처음이 어디라 하셨죠? 171. 네, 부터. 171부터 170 몇 가지였냐? 173까지는 안 봐도 돼. 아니. 시험 범위 전체요. 시험 보기 전에 그 인체 방어작용. 인체 방어 작용. 교과서에 있어. 그건 몇 단원이에요? 그럼 몇 단원이냐고? 네. 3단원일걸? 아, 네. 맞지? 네. 여기서부터 들어오면은 쭉 중간에 하는 유저는 거. 빼고. 네. 진짜 많이 했네요.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았잖아. 다 들었어요. 듣기는. 어이씨, 기대할게. 어이씨, 기대할게. 예. 그래, 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잘 가.